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이 뭐 전자회로나 전자공학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의 그 위주보다는 아두이노를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꼭 그 회로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인지 그냥 최소한도로 알아두면은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에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브레드보드가 있는데요. 그런 브레드보드와 또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능을 파악을 하고 다이오드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모터 회로를 구성하는 하나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드보드의 이제 간단한 구성을 살펴보겠고요. 다이오드의 이제 특성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이오드를 이용한 이제 회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 나누긴 했지만 이 부품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모터 제어 회로에서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중점을 삼고 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이제 부품을 납땜하지 않고 점퍼선을 이용해가지고 회로를 이제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회로 이제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핀이 내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부품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드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맞는 기판 PCB에다가 실제로 이제 납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회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간단히 보면요. 이쪽에 이제 파워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버스라는 것들은 이제 동일하게 그 회로들이 이제 다 연결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그 양극이 되겠는데요. 플러스 이제 전원선이 되겠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 열들은 다 같은 이제 와이어로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단자인데요. 마이너스 쪽 부분도 그라운드 버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쪽 부분들이 다 연결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이 전체 영역이 이제 프로토타입 지금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품들을 실제적으로 이 영역에서 연결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요렇게 다 요 부분들이 와이어링 다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행들 사이에 요 행들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요 행 사이에는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버스하고 그라운드 버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토타입 에어리어 이게 실제로 부품을 연결하는 영역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이제 예제에서 어떻게 브레드보드를 활용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레드보드도 이제 사용하지만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IO 확장 실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은 그라운드가 3개가 있고 전원 단자가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을 여러 개 쓸 경우 보면은 전원이 이제 여러 개 연결되는데 전원 핀이 하나밖에 없으면 연결하기 힘들겠죠. 그럴 경우 이제 브레드보드에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는 IO 확장 실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이제 불편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C가 이제 전원이 1개고 그라운드가 3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O 확장 실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입출력 단자마다 VCC라든지 그라운드를 별도의 핀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보드로 그러한 기능을 확장보드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수의 실습용 입출력 모듈이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 브레드보드를 거치지 않고 확장 실드와 연결해가지고 회로를 쉽게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I/O 확장 실드의 몇 가지 예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로 이제 I/O 확장 실드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 센서 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버전 5.0이고요. 좀 기능이 확장되면서 버전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요 쉴드가 좀 가장 저렴하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쉴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LCD를 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LCD 패럴렐, LCD 시리얼, 그러니까 출력 뭐 LCD 그 디스플레이로 이제 LCD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쉽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핀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 이제 단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디지털 출력 단자를 먼저 보게 되면요. 디지털 핀이 이제 0번부터 이제 뭐 13번 핀까지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가 있고 그 전원 V라는 게 이제 전원 단자가 있고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시그널 단자에 해당이 됩니다. 각 핀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라운드하고 전원 단자가 다 공통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디지털 기능을 요 하나의 핀에 대해서 그라운드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그널만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각각 13개의 디지털 핀에 대해서 각각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에 대해서도 그라운드, 전원, 그 시그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에는 그라운드가 3개만 있고 V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와이어링을 다 해놔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개의 그라운드가 있고 아날로그에도 6개의 그라운드가 있고 각각 어떤 블루투스, LCD 패러렐, LCD 시리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포트들마다 다 이제 전원이라든지 그라운드가 다 이제 풍부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두이노 센서 쉴드 그 중에 이제 하나고요. 요거는 또 이지 모듈 쉴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보면은 입출력 단자도 이제 몇 개 이제 제공해주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디지털 7번 핀에 대해서 그라운드하고 VCC 그리고 디지털 7번 핀 입출력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디지털 8번 핀에 대한 그라운드하고 VCC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는 여기 이제 아날로그 핀도 있고요. 뭐가 더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출력으로 LED를 우리가 쉽게 실습할 수 있게끔 RGB LED가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센서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센서, 그 조도 센서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변 저항이 달려 있고요. 이거 버저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습도 센서가 달려 있고, 2개의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게끔 LED, 파란색 LED와 빨간색 LED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출력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입출력 확장 핀도 달려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확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할 때 이제 적합한 쉴드 중에 하나가 이지 모듈 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 아두이노 센서와 이제 유사한 기능이 이제 IO 익스펜션 쉴드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좀 가려져 있지만 VCC하고 그라운드가 있고 디지털 핀하고 아날로그 핀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핀이 이제 쭉 있고요. 여기 보면 아날로그 핀에 VCC하고 그라운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리얼 여기 보면 시리얼 핀들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하고 연결하기 쉽게끔 이제 확장 핀들도 나와 있고요. 좀 그런 연결을 외부에 있는 통신 장치라든지 입출력 장치와 이제 그런 모듈과 쉽게 연결하게끔 제공해주는 것들이 아두이노에다가 확장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실드고, 그 중에서 I/O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I/O 확장 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브레드보드와 그 실드는 아두이노를 이제 확장하는데 이제 쉽게 해주는 보조적인 장치라면은, 실제 이제 회로 부품 중에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 우리는 아두이노를 활용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로 내용에 대해서 깊게 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한 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기본 특성은 한 방향으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부품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회로에서 이제 전기가 정해진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만약에 이제 전기가 흐르게 시도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다이오드 범용 다이오드로서 어, 1N4001이라는 이제 다이오드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가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전원을 반대로 연결하면 부품에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원을 배터리를 거꾸로 연결한다든지 그랬을 때 부품이 상하는 것을 이제 손상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할 때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하면은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만, 만약에 거꾸로 실수로 만약에 그 전원을 거꾸로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아예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전류가 이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어떤 고가의 부품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그런 손상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이오 그림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세모 표시가 있는 쪽이 애너드 쪽이고, 그 나머지 쪽이 이제 캐소드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실제 이제 부품에서 보면 흰 줄무늬 있는 쪽이 이제 캐소드 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류의 흐름은 뭐 이런 방향이다. 다이오드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연결 예제를 모터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DC 모터에서도 이제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왜 사용하냐면은, DC 모터 경우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이제 DC 모터와 이제 병렬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DC 모터에 전류를 공급하다가 중단시키면은 DC 모터에서 아두이노로 이제 전류가 역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이제 보드가 이제 손상되게 됩니다. 이때 다이오드가 회로 손상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제 모터를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스 쪽으로 해가지고 모터가 전류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모터를 해서 이제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다이오드가 이 방향으로 이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모터 쪽으로만 이제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가 갑자기 이제 뭐 멈춘다든지 모터를 이제 전원이 나가서 이제 회로가 멈출 때 보면은 역기전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흐르게 되는데요. 거꾸로 흐를 때 모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이오드 쪽으로 이제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이오드 현재 이제 요 방향으로 다이오드는 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이제 다이오드 쪽으로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어떤 뭐 모터에 손상이 안 가고 그런 것들을 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터에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모터의 손상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제 회로 연결된 그런 어떤 부품이 있을 경우에
거꾸로 흘러서 어, 어, 회로에 딱 나머지 이제 고가의 부품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손상을 방지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적은 전류로 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이제 사용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이제 디지털 핀에 흐르는 전류는 보통 20mA인데요. 만약에 그 이상의 그 전류가 소비가 된다 할 경우에는 출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전류를 소비하는 출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출력이 큰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가 이제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거고요. 보통 이제 NPN 타입과 PNP 타입 두 종류의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NPN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높아지면 이제 전류량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PNP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량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NPN 타입의 ENEEE라는 범용 트랜지스터가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각 보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의 위치가 어떻다라는 것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로에서 각각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베이스로 이동하는 그 전자는 소수의 전자만이 이동해가지고 베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소수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콜렉터로 더 많은 전류, 즉 다량의 전자를 이동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증폭해서 이미터 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그 원리인데요. 간단히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크게 이제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류가 이제 적은 그 전원 쪽이 하나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쪽에 전류가 이제 적게 흐르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적게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더 큰 전류가 흐르는 쪽, 그쪽에 대한 그 전원은 컬렉터와 이미터 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간단히 보면 V1이 이제 전류가 이제 적게 흐르는 거고 V2에서 전류가 이제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V 안에서는 이제 베이스에 이제 적은 전류를 흘려 보내는 거죠. V 안에서 베이스로 지금 즉 아두이노 같이 적은 전류를 베이스와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더 큰 전류가 공급되는 V2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전류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돼 가지고요. 아두이노 보드가 소량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는 큰 전류가 흐르는 모터의 전원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큰 전원에 연결되는 모터가 이쪽에서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 거죠. 적은 전류를 이쪽에서 흘려보내면은 더 큰 전류가 모터 쪽으로 흐르게 해서 더 큰 전류의 모터가 구동이 된다. 그 정도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전류가 베이스와 이미터로 연결되고 큰 전류가 컬렉터와 이미터로 연결된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와 이미터 쪽으로 적은 전류가 연결되고 콜렉터와 이미터가 더 큰 전류로 연결된다. 그 부분만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랑 이제 뭐 간단한 뭐 예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베이스 쪽에는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두이노 우노의 디지털 출력핀으로부터 신호를 연결하는 거고요. 콜렉터 쪽에는 전기를 구동시키려는 이제 모터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스와 이미터 쪽에 보면은 디지털 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이 베이스 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에미터 쪽으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전류가 흐르는 5V 전원 단자가 DC 모터로 연결해가지고 콜렉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에미터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신호를 출력을 넣어주면은 이쪽 신호에 따라서 이때 출력을 해주면은 이쪽 콜렉터 쪽으로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더 큰 전류의 모터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디지털 핀 9번 핀을 직접 모터에다 연결을 했다면은 이 출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모터가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전류를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한 하나의 예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트랜지스터를 실제 아두이노와 트랜지스터를 연결한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한 그림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9번 핀에 이제 그러한 이제 저항을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디지털 핀을, 그리고 이미터가 그라운드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흘려 보내주면은 더 큰 전원, 이건 이제 외부 전원이 되겠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9V 배터리로 연결했다. 그러면은 9V 배터리 연결한 모터가 연결돼서 콜렉터 쪽으로 해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배터리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거죠. 그라운드는 다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모터에서 이제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역기전력이 생겼을 때 다이오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요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이제 모터의 역기 전력을 쇼트 해줌으로써 전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모터에 의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될 때, 그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제 이 다이오드에서 이제 소비시켜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고가의 부품이 있을 경우 그, 그 부품의 이제 손상을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전자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요. 다이오드는 어떤 부품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모터에다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회로를 구성한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좀 아두이노와 이제 브레드보드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게 하나의 이제 DC 모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V 배터리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디지털 9번 핀이 쭉 연결이 돼서 브레드보드 연결돼서 이쪽으로 쭉 해서 저항을 거쳐서 여기 보면은 좀 베이스로 흐르게 되고요. 디지털 9번 핀이 이제 베이스로 요게 각각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 핀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 그래서 디지털 9번 핀이 베이스로 지나서 이미터로 연결이 돼서 쭉 여기 보면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된 거죠. 그라운드로 연결로 이렇게 쭉 신호를 흘려 보내주면은 9V 전류가 여기서 모터 쪽으로 지나서 여기 보면 콜렉터 쪽으로 흘러서 이미터 쪽으로 들어가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그러한 회로의 연결,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 그리고 이제 모터와 배터리 안에 각각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원과 그라운드 및 회로 거품을 이제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드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것들은 이제 아두이노와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이오드는 보드와 부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전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이제 방지해 준다. 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는 낮은 전압에 대한 전류로 큰 용량의 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의 어떤 디지털 출력으로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다. 이제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로 적은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그 전류로 인해서 더 큰 전류가 콜렉터와 이미터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